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강 박민석입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에서 요 언어, 문법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만 쏙쏙 골라서 다 풀어볼게요. 얘는 페이지를 잘 따라오는 게 중요하고요. 51쪽부터 같이 해볼게요. 굳이 EBS를 안 보고 이 영상을 봐야 하는 이유는 영상을 보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최대한 내용 충실하게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음운 변동에 대한 이야기네요. 기억부터 디귿 이 선택지에 뭐가 나오든 간에 우린 먼저 요 보기 분석을 먼저 끝내주는 게 좋아요. 해볼까요? 흑만 이렇게만 하고 뭐 내용 기억할 수 있다면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좀 헷갈린다면 아직 좀 힘들어하는 단계라면 잠군 단순화 다 써주세요. 그리고 비음화 분석 끝. 두 번째 들 1. 앞말과 뒷말의 관계.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며 뒷말이 실질 형태소라면 방금 세 가지 조건을 말했죠. 니은 첨가라는 건 그 세 가지 조건을 알고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니은이 첨가된다. 첨가됐으니까 들 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리을 니은은 결과적으로 발음되지 않을 테니까 들릴 되면 되겠네요. 굳이 써본다면 니은 첨가 그리고 유음화 이렇게 일어났다. 결과적인 발음까지 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마 음변동의 공부를 다 했다 하는 사람의 상태일 거예요. 세 번째, 끓는, 끓는 이렇게 되겠네요. 똑같은 유음화가 보이기는 나타난 게 보이죠? 첫 번째 리을 히읗이 리을이 되었다. 이건 히읗이 없어졌지만 절대 히읗 탈락이라고 하면 안 돼요. 히읗 탈락은 여기가 모음으로 되어 있을 때 히읗이 이렇게 올라가서 탈락하는 그 느낌이 나야 돼요. 얘는 단순히 리을과 히읗으로 있었던 자음군이라는 게 하나로 줄어드는 거니까 자음군 단순화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 있던 리을 니은이 리을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결과적인 리을이 되었다? 그럼 먼저나 말하라고 했어요. 유음화라고. 이러면 됐네요. 해볼게요. 니은에서 첨가된 음운은 디귿에서 교체의 대상이 된 음운과 동일하군.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음운을 써보세요. 니은, 니은 쓰고 1번 지우면 되겠죠. 되죠? 2번. 기억에서 디귿 모두 음운 변동이 두 번씩 일어났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썼던 기억이 있으니까 두 번씩 일어난 건 너무 당연한 걸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지워줄게요. 3번. 기억에서 디귿 모두에서 리을로 인한 음운 교체가 발생했군. 리을로 인한 음운 교체가 발생했는지 볼까요? 얘는 리을로 인한 음운 교체가 처음에 없죠. 왜? 자음군 단순화가 있지 음운 교체가 있지 않잖아요. 리을과 관련돼 있긴 한 건 자음군 단순화밖에 없고 여기선 비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리을로 인한 음운 교체는 유음화를 얘기하는 거였을 거예요. 답은 3번이 최종적으로 되겠네요. 4번. 기억에서 디귿 모두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있군.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 보자마자 유형을 말할 수 있으면 좋아요. 첨가, 축약, 탈락을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심화로 얘기해 볼까요? 첨가랑 탈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운 변동을 공부할 때 혹은 문제를 풀 때 축약은 요즘은 다 히읗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이 히읗이 아예 없기 때문에 히읗과 관련한 음운 변동이 없잖아요. 그럼 축약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첨가랑 탈락을 얘기하면 되는데 첨가도 1차적으로는 니은 첨가만 고려하면 되고요. 니은 첨가 가지고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럴 때 이제 반모음 첨가라는 새로운 내용까지 고려해주면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니은 첨가로 풀면 되고 탈락은 뭐 다양하니까 다 알고 있어야 하겠죠. 요 정도? 5번. 기억에서 디귿 모두 인접한 자음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 이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음화랑 유음화밖에 없어요. 좀 더 심화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동화와 동화가 아닌 교체가 있어요. 동화라는 건 무엇이라도 성질이 같아지려고 변화하는 그런 교체를 얘기하는 거고 동화가 아닌 교체는 그 이유가 같아짐에 없는, 같아짐에 있지 않는 그런 교체를 말하죠. 동화에는 대표적으로 비음화, 유음화가 있죠. 왜? 비음 아닌 게 비음 만나서 비음 되는 게 비음하고 유음 아닌 게 유음 만나서 유음 되는 게 유음하니까. 그리고 하나 더 구개음화 정도가 있고요. 하나 더 한다면 이모음 역행동화 정도가 있겠네요. 근데 얘는 완벽하게 모음끼리 있는 거니까 지금 논외로 친다면 얘는 자음이 관련되어 있죠. 비음화, 유음화는 근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조음,
방법을 바꿔주는 동화라고 말할 거고, 국외음화는 중간에 이라는 모음이 원인이 되어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이라는 모음도 거의 자음으로서의 성질을 지녀버릴 거라 국외음화는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다. 이렇게 유형이 나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택지 5번을 만든 사람은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음 변동, 같아지는 거니까 좋은 방법 동화가 나타났어 라고 말한 거고, 그건 비음화와 유음화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 선택지를 만든 거예요. 즉 기역부터 디귿까지는 모두 비음화 유음화가 나타났지 절대 국외음화는 나타나지 않았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동화가 아닌 교체가 있나? 교체는 다 동화 아닌가? 이 영역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동화가 아닌 교체의 대표적인 두 가지.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왜 일어나죠? 음절 끝에 자음이 발음돼야 되는데 1음절을 제한으로 둔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밖에는 발음될 수가 없어서 이 이외의 자음들은 발음되려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넘어가야 돼서 요 7개 중에 하나로 교체되는 그런 변화를 가리키죠. 즉 같아지려고 변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제약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교체. 그래서 얘는 동화가 아닌 교체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의 대표 유형인 첫 번째만 살펴본다면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기억과 기억이 같아요, 심지어. 근데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학교로 바뀌죠. 이건 무언가와 같아지기 위해 변한 게 아니라 이 기억이 받침해서 만드는 그 조건, 목에 긴장이 생기고 공기가 없어지는 그 조건 때문에 교를 그냥 발음할 수 없고 교로 어쩔 수 없이 발음되는 그 상황, 주변 앞에 있던 그 자음 때문에 뒤에 조건이 생기면서 변하는 거지 같아지려고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화가 아닌 교체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뭐가 있냐, 나중에 누가 묻는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 대기가 있다 라고 말하면 되고,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책에서는 뭐 두음 법칙이라는 그 법칙과 관련된 교체도 동화가 아닌 교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모든 교체는 동화가 아니다. 교체 중에 동화인 것은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이모음 역행 동화가 있고 그 중에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로 유형화가 된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 좋고요. 동화가 아닌 교체 이 두 가지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더 그 전 단원을 다뤄요. 그 이전 단원이라는 게 뭐냐면 얘는 음운의 변동을 다뤘다면 이번은 그냥 운 그 자체를 다루죠. 음운이라는 것의 정의 여기 있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얘는 중요한 게 구별이에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하는 그 기능 가지고 음운인 걸 증명하게 되는데 많이 나와요. 여기 예시들 쭉 나올 텐데 여기 예시들은 다 이게 나와요. 최소 대립상이라는 것들이 예시로 나오게 될 거예요. 제일 유명한 게 물과 불이 있는데요. 물과 불은 뜻이 다르죠. 누가 봐도 뜻이 다른데 그 뜻이 다른 건 어떻게 보면 원래 물과 불이 뜻이 다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첫 번째 있는 미음을 비읍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이 물이 가지고 있던 원래 의미랑 상관없이 갑자기 의미도 바뀌는 불이 돼버려요. 즉 물이 물일 수 있게 하는 건 미음이 초성에 있기 때문이고요. 불이 불일 수 있게 하는 건 비읍이 초성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가 다 같아버려요. 그래서 미음과 비읍이 각각 뭐인 게 증명이 되냐면 음운인 게 증명이 되죠. 왜?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건 둘째치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게 명확하니까 바꿨을 때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있지만 종류만 다른 것, 종류만 달라 각각이 음운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쌍, 그런 걸 최소 대립상이라고 부릅니다. 바늘과 하늘 최소 대립상일 거예요. 왜? 아와 늘이 같은데 앞에 있는 게 뭐냐에 따라 뜻이 구별되니까. 녹과 낙, 음운은 자음만 있는 게 아니죠. 음운은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고 또 아예 비분절 음운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이따가 얘기해보면 되겠고요. 오와 아, 결국 모음도 음운인 걸 드러내줄 수 있는 녹과 낙은 최소 대립상이 되겠네요. 3번 북과 불 되죠. 기역과 리을. 근데 이 음운인 것 최소 대립상을 말할 때 꼭 문제에 나오는 게 있어요. 전 문제를 읽기 전에도 예상했죠. 문제를 예상해 볼 때 언제나 문제 나오는 포인트는 초성의 이응, 이것이 음운이냐를 묻는 게 보통 문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1번, 2번, 3번 보자마자 초성의 이응 나오면 답이겠구만 하고 답을 4번으로 찍으면 조금 더 고수의 모습이었죠. 4번 볼게요. 우리와 추리의 뜻을 변별해주는 음운은 이응과 치읓입니다. 이응이라고 음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발음 기호로는 이렇고요. 영어로는 NG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즉 받침의 이응,
종성의 이응만 의문으로서 기능하는 이응이라고 말하고, 초성의 이응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얘 읽어보세요. 아. 얘 읽어보세요. 아. 정확히 소리가 똑같죠? 이 첫 번째 있는 이응은 뭐가 아니라는 거냐면 소리가 아니다. 의문이라는 건 이번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말이 기능하게 되는 순간이죠. 의문은 적어도 소리여야 하는데 초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의문이 될 수 없다. 만약에 우리와 추리가 뜻이 구별됐다면 그건 초성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와 추리이기 때문에 뜻이 구별된 거고, 결국 이건 뭐라고 말하지 않냐면 최소 대립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최소 대립상은 종류만 달라야 하는데 얘는 이렇게 말해요. 양이 다르다. 하나, 둘, 셋, 세 개의 의문이 있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의문이 있다고 해서 양이 같아야 종류를 볼 텐데 이건 양도 달라져 버려. 그럼 최소 대립상이라는 범주에 넣지 않고 최소 대립상이 아니면 거꾸로 의문임을 보여줄 수 없어요. 여러 가지로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의문이 절대 아니다. 왜? 쉽게 하면 그냥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 한다면 최소 대립상을 이룰 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알 수 있고 문제를 먼저 예상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쉬웠겠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뭐 그것과 더불어서 요 해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 갑니다. 불규칙 활용을 말했어요. 불규칙 활용의 종류를 쭉 만약에 외운다면 이런 걸 외워야 돼 하는 걸 써볼게요. 어간이 바뀌는 경우 해서 나오는 게 기억에 의존해서 한번 써볼까요?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우 불규칙, 그 다음에 르 불규칙. 요 5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어미가 바뀌는 경우. 어미가 바뀌는 거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도 좀 있는데 뭐냐면 여 불규칙이라고 하죠. 얘는 나올 수 있고, 러 불규칙 자주 나오고요. 근데 얘 오 불규칙 얘는 거의 나올 수가 없다. 꼭 보는 게 맞겠어요. 원래 몇 개 더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없어졌어요. 요 3가지가 있다. 세 번째, 둘 다 바뀌는 경우 히읗 불규칙이 있다. 외운 친구들은 제목만 봐도 그 예시들이 떠오르거나 내용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와, 이렇게 많은 목록들을 외워야 되네 하는 걸 느끼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네이버에 용언의 불규칙 활용만 쳐도 그냥 이만큼 나와요. 공부 순서는 거꾸로 얘, 그 다음에 얘를 공부하는 걸 추천하고요. 나중에는 그냥 편안하게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불규칙 활용을 할 때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건 불규칙 활용이 드러나는 순간인데, 드러나는 순간은 딱 요거예요.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불규칙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돕다라는 말에 돕을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음, 어미를 백날 결합해봤자 불규칙 활용인 게 드러나지 않아요. 돕고. 근데 이번에는 아서라는 걸 결합해볼게요. 돕에다가 아서를 결합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와서 이렇게 되죠. 비읍이 사라졌어. 이상한 걸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모음, 어미를 결합해봐야만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단계 전으로 돌아가면 불규칙 활용과 관련하여 알아야 되는 거. 얘는 어간이 바뀌고 어미가 바뀌고 둘 다 바뀌고 자시고 가네. 그 전에 먼저 보일지 모르겠네요.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다가 전제 조건으로 먼저 깔려 있어야 어간이 바뀌든 어미가 바뀌든 둘 다 바뀌든 얘기할 수 있어요. 뭔 소리냐 하면 나를 따라라 이랬어요. 썼더니 따라라가 됐죠. 누가 봐도 어간에 있는 의가 없어져서 우리는 어간이 바뀌는 경우라고 하고 싶은데 여기에 어떤 걸 봐도 이거랑 관련된 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이걸 어떡하지 싶겠지만 얘는 어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규칙 활용이다. 왜? 저는 이걸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해낼 수 있거든요. 설명하는 방법은 의문의 변동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얜 의탈락이므로 규칙이다. 어간이 바뀌었는데 전제를 지키지 않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되지 않는 채로 어간이 바뀌어야 불규칙이에요. 어간이 바뀌고 자시고 간에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이 된다면 불규칙이 아닌 거죠. 하나 더. 어디에서 놀는 사람을 봤다. 이렇게 했을 때 놀는을 쭉 써보면
심지어 이렇게 쓰고 발음도 노는이라고 하죠. 어간에 있는 리을이 사라졌다. 이거 어간이 바뀌었으니까 불규칙 아니야? 규칙이라고 말할 겁니다. 왜? 얘는 리을 탈락이라는 이름을 붙여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얘는 어때요? 씻어라 하지 말고 빨리 집을 지어라 할 때 짓 플러스 어라를 했더니 방금처럼 뭐가 됐어요? 얘는 지어라가 됐죠. 얘는 규칙인가 불규칙인가 말할 때 설명할 수 있는지 봐봐요. 요 시옷이 사라졌잖아요. 규칙이라고 말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시옷 탈락이라는 이름이 있어야 설명할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시옷 탈락이라는 의문의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불규칙이 되는 거죠.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그럼 문제 보는 눈이 바뀌어요. 얘를 어떻게 풀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을 것 같고 실제로도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칠한 것들은 규칙이다. 만약에 선택지에서 이걸 불규칙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답이다. 규칙인지 어떻게 알았나요? 얘는 뜨 플러스 어인데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의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얘도 우러르 플러스 어인데 우러러가 됐어요. 왜? 우러르다라는 기본형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도 의탈락이죠. 둘 다 의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규칙 활용입니다. 얘는요. 기본형이 이르다이기 때문에 이르 플러스 러라는 어미는 없어요. 이르 플러스 어를 했을 때 그 어가 러로 바뀐 거라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어가 러로 바뀌었다. 밖에는. 얘는 어때요? 얘는 따르 플러스 아인데 따라가 됐어요. 또 한번 설명할게요. 의탈락. 거의 의탈락 위주로 알고 있으면 끝나요. 근데 얘는 어때요? 기본형이 다르다인데 다르 플러스 아 했더니 달라가 됐어요. 설명할 수 없죠. 굉장히 복잡한 르 불규칙 활용이라는 거에 해당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 얘는 노랗다인데 어떻게 된 거지? 노랗다에 노랏에다가 개가 결합했어요. 얘는 아까 뭐라고 봤죠? 모음어미를 결합해야만 불규칙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개라는 자음어미를 결합하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난 적이 없으면 노랏이라는 말은 원래 불규칙 활용의 용언인데 필요가 없는 말이 되죠. 얘는 그냥 규칙 활용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는이라는 어미를 백날 결합해봤자 그 이르다가 가지고 있던 불규칙 활용의 모습은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얘는 얘처럼 어라는 걸 결합해야만 알 수 있게 되죠. 제발 표시한 걸 불규칙이라고 말해라. 떠는 규칙 오케이 지우고 우러러가 모두 이르러와 우러러는 모두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르러와 우러러는 반대여야 돼요. 규칙과 불규칙이라는 점에서 아예 반대여야 되는데 모두라고 말하는 순간 끝났죠. 르 뒤에서 어미 어가 러로 바뀌었다 하는 건 불규칙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불규칙이 아니니까요. 미리 표시했다면 문제는 쉬웠죠. 답은 2번이었고 그럼 나머지는 규칙 활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따라는 규칙 활용에 해당하지만 따로 말하고 있죠. 4번 노랗게와 달리 보여요? 이르는과 달리 이렇게 달리로 말해줘야만 하지 그렇지 않고 묶어서 말한다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될 거예요. 적절하지 않을 테니까요. 최종적으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건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각각의 예시들을 보면서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야만 대화가 될 거예요. 예. 에서는 앞말이 부사의임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근데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문법 잘하는 친구들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뭘 찾아야 되는지 알아요. 공부를 깊게 하면 좋아요. 뭐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문법에서는 공부를 깊게 하면 문제 푸는 방식이 아예 바뀌어요. 저도 이거 보자마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단체 주격에 에서 찾으면 답이겠구먼 생각하고 들어갔죠. 그럼 문제 푸는 게 빠르죠. 왜? 앞말이 부사의임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라고 말했지 그 에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질 않았어요. 즉 찾아야 되는 건 에서가 부사격 조사가 아닌 경우 이거거든요. 근데 에서가 부사격 조사가 아닌 경우는 문법 전체에서 단체 주격 즉 주격 조사로 쓰이는 에서밖에 없어요. 앞말이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 혹은 뭐 어떤 단체든 간에 단체이며 무생물인 그런 말에 붙어 주어의 역할을 하게 하는 그 조사를 찾으면 끝나는데 병원에서 만난다 장소고 시청에서
마음에서 드린다. 학교에서 동창회 소식을 전화했다. 이상하면 한 번 더 해보세요. 소식을 전해온 게 학교가 맞는지. 답은 최종적으로 4번이 되겠네요. 왜 여기서는 단체 주격의 에서가 쓰였으니까요. 단체 주격의 에서가 아예 낯설다면 좀 곤란합니다. 이건 기출된 적도 있는 내용이라서 뭐 이런 거. 정부에서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했다 이래요. 그럼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부라는 기관에서 발표를 했구나. 그리고 그 에서를 그냥 부사격 조사로 치부해버리기 쉽죠. 근데 그렇게 치부한 사람에게 물을 거예요. 거리두기 연장 누가 발표함? 정부가. 그럼 정부 뒤에 붙어있는 조사 이거 뭔데? 부사격 조사가 아니게 되고요. 왜? 정부라는 말, 이 붙어있는 이 어절 자체가 주어가 돼야 되니까요. 그럼 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부사격 조사로 많이 쓰이겠지만 여기서는 빼박 주격 조사로 쓰인 게 되고요. 근데 이 주격 조사는 언제나 쓰일 수 있나? 아니요. 나에서, 친구에서 이딴 게 안 되기 때문에 주격 조사는 주격 조사인데 앞에 단체가 올 때만 쓰일 수 있구나. 결과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 단체 주격의 에서라는 말을 만들어서 문법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해설이 쭉 있고. 유형연수 3번. 합성어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5번이요. 2가 어렵고. 해볼게요. A. 돌아가신, 돌아서 가신. 무번문제 풀다 이런 표시 본 적 있어요? 적절하지 않다는 표시인데. 이 의미로 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마 얘가 쓰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보기를 분석하면서 선택지에 나올 내용을 미리 하고 있어요. 그다음 B. 그는 사탕을 깨물었다. 이렇게 깨물었겠죠? 그리고 얘는 깨서 물었을 거예요. 얘는 이렇게 말할게요. 뜻이 다름. 뭐랑 뭐의 뜻이 다르다까지 말할 수 있으면 고수냐면 합성어랑 구 뜻이 다르다. 구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있는 거라서 띄어쓰기를 했잖아요. 그럼 두 단어 이상 모여있는 거겠죠. 이게 구죠. 얘는 뗄 수 없게 한 단어로 딱 묶여있으니까 합성어가 될 거고. 물론 깨다와 물다가 합쳐진 말이겠죠. C. 첫사랑에 실패했다? 누가 봐도 얘는 합성어. 근데 첫 만남 얘는 틀리지 않죠. 그래서 얘는 구일 때 첫의 기능이 다름. 의미는 같아요. 처음 시작한 그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D. 영희와 함께 들 것을 가져왔다. 들뛰고 것을 가져왔다. 들에만 밑줄 쳐져 있는데 얘는 합성어고요. 얘는 구죠. 그리고 의미가 다릅니다. 2. 올라갔다, 오르내리느라 혼났다. 처음에는 전 물음표였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근데 선택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해보겠습니다. 1번. 의미 변화 없이 삽입될 수 없다. 없다고 미리 예상했죠? 보고 바로 지우세요. 2번.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미리 예상했죠? 지우는 거예요. C. 동일한 말이 합성어의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첫사랑의 첫 구를 구성하는 단어가 되기도 하는구나. 첫은 여기서는 그냥 관형사로 쓰였을 뿐이니까요. 물론 첫사랑도 첫사랑이란 단어가 되기 전엔 첫은 관형사였습니다. 3번 지워주세요. 미리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니까. 4번 D를 보니 합성어의 구성 요소 중 일부가 다른 문장 성분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죠? 그러면 엄격하게 D랑 비교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합성어의 구성 요소 중 일부가, 즉 단어의 일부만 꾸밈을 받는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문법에서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냥 읽으면 그런가 하다가 어버버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요 물음표의 과정 보여요? 먼저 예상하고 나올 건 이거밖에 없어 라고 분석을 끝낸 후에 선택지에 왔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면 의아하잖아요. 먼저 의아하면 엄격하게 확인하게 될 거고, 그 엄격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봐도 다른 선택지랑 다르게 4번이 답이야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5번 어려운 거 나온다고 했죠?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요게 나오더라고요. 요건 문법에 자주 나오고 또 최근에는 아예 평가원 기출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의 양상 너네 다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동안은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은 이런 게 있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찾아봐, 즉 추론하게끔 시켰다면 요즘은 그냥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풀어. 이렇게 시키죠. 이 수능 완성에서도 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묻는 문제가 뒤에 또 나옵니다.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을 알고 있어야겠어요. 왜? 통사적이냐, 비통사적이냐를 판단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비통사적 합성어의 양상 4개를 쓰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2개 정도는 외워라. 해볼게요. 왜 2개를 같이 쓰지? 2개의 이유가 같아요. 어간 다음엔 합성어라면 혹은 그냥 단어라면 뭐가 와야 할까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시각적으로는 왼쪽에 위치하는 거. 그걸 어간이라고 하니까 그거보다 아마 오른쪽에 오는 건 말의 꼬리라고 하는 그 어미가 와야겠죠? 둘 다 어미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말의 뜻을 설명하지 않았네요. 통사적이라는 건 일반적인 문장 배열 순서와 일치한다. 문장 배열의 원리와 일치한다. 라는 거고 얘는 일반적인 문장 배열의 원리와 일치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어간 다음엔 어미가 와야 통사적이겠죠. 어간 다음에 어미가 오지 않으면 비통사적일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어간 다음에 체언이 올 거고요. 두 번째는 어간 다음에 어이없게 그냥 어간이 올 거예요. 좀 어렵게 들어가면 각각에 뭐가 없다고 말할 거냐면 어간 다음엔 원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말할 거고요. 어간과 어간을 이을 땐 연결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아서 비통사적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사가 체언을 수식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부사 같은 것, 부사 같은 느낌 나는 게 체언을 수식한다.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정확한 예시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이 마지막 한자어 중 어순이 안 맞는 거 이것까지도 예문을 볼게요. 어간이 체언을 수식하는 것 예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간 플러스 어간의 예시는 또 하나만 기억하세요. 2개가 같이 기억되기 쉬워서 하나씩만 하라는 거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더 좋아요.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거 한자어 중 어순이 안 맞는 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산, 급식, 독서 이런 거. 왜 그런지 볼까요? 얘는 원래 통사적이었다면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서 검은 버섯이었어야 됐어요. 얘는 연결어미를 붙여서 검고 붓다였어야 했죠. 비통사적 합성어 찾는 가장 좋은 방법 앞에 있는 어간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얘가 어간인지 어떻게 알죠? 달을 붙일 수 있으면 어간입니다. 그리고 이것 다음에 이렇게 온전한 말이 있으면 이건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얘네도 보긴 볼게요. 척척이라는 건 원래 용언을 꾸며야 돼요. 박사님은 뭐든지 척척 대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척척 박사.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뭐 제한적으로 있죠. 근데 이런 부사는 얘를 수식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느낌? 혹은 부사처럼 보이는 어떤 어근의 일부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많이들 책에 나와요. 이런 부슬비 같은 거.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해야 되는데 부슬비? 그 부사의 일부가 체언을 수식해버렸죠. 얘는 어때요? 원래는 산에 오르다 이래야 돼요. 근데 오르다 산에 공급하다 밥을 읽다 책을 이딴 식이라 그래요. 얘는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고 요거 2개가 메인 얘도 가끔 나온다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볼까요? 봐봐 얘를 풀었어야 돼요. 오르아가 왜 올라가 됐죠? 아까 나왔던 불규칙 활용. 얘는 어때요? 기본형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오르아가다 얘는 오르내리다. 똑같이 뭐 해보라고 했어요? 어간에 동그라미 쳐보기. 어간에 동그라미 친 다음에 여기에 바로 온전한 말이 시작돼야 되는데 모임? 아마도 어미겠죠. 그러면 얘는 통사적. 근데 보세요. 오르 다음에 바로 내리다라고 꿋꿋하게 서있죠. 온전한 애가 있잖아요. 이건 비통사적. 그래서 5번이 맞는 선택지가 돼요. 합성어에는 구성요소 사이의 연결이 국어의 문장의 일반적인 구성에 부합하는 것, 즉 통사적 합성어가 바로 올라갔다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오르내리다가 되는 거죠. 요 정도? 요거 이따가도 사용할 겁니다. 미리 필기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문장의 짜임을 분석하라고 하니까 위에 좀 정신차 나오니까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 이 2번에 문장의 짜임을 분석하는 걸 쉽게 하려면 이건 뭐 제 영상을 뭐 본다고 지금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해서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 영상 목록에 보면 아는 문장 정복하기 뭐 있어요. 그거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거 보면 이런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수준 보여줄까요? 갑니다. 찾아온, 나가기, 기다렸다. 오케이. 찍은, 구도가 정말 멋졌다. 진달래가 빛깔이 곱게 피었다. 오케이. 책상 위에 책은 표지가 검은색이다. 오케이. 이름을 숨긴 기부자인 밝혀졌다. 오케이. 아는 문장의 서술어, 즉 맨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분석하지 않았어요. 뭔 괄호치고 뭔 밑줄 치고 뭐야? 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하면 진짜 길어지거든요. 그거 진짜 꼭 추천할게요. 이거 EBS의 이 문장의 짜임 분석하는 거 그동안에도 중요했지만 요번 EBS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기억. 분석 다 할 거예요, 저. 관형절, 주어, 생략. 아직 선택지 안 봤습니다. 예, 명사절, 목적어로 쓰임. 뭐가 생략됐다는 거지? 영상 안 본 친구들의 특징입니다. 혹은 문법 지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특징이에요. 바로 보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작이 아닙니다, 이건. 관형절, 목적어 생략. 저 아무것도 안 보고 하잖아요, 지금. 서술절, 고수의 느낌으로 가볼까요? 부사어 포함. 부사절, 서술절, 관형절 주어 생략, 명사절 주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에서 아무 장난도 못 쳐요. 이게 문법 문제 푸는 그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문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문법을 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장난도 못 쳐요. 즉 문법은 틀릴 수가 없어요. 다 알면. 다 아는 게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리고 문법에서 시간을 많이 줄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진짜 문법에 공부해라, 시간 투자해라 하는 이야기가 화작문에서 시간 줄이기 위해서 화작에서도 줄여야 하지만 문법을 고수되면 다 줄일 수 있거든요. 뭐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할만하지 않나요? 1번부터 5번. 1번. 기억에서는 미음과 달리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왜? 미음에서는 뭐가 하고 있으니까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1번 완벽하게 보고 지우세요. 2번. 기억에는 주어가, 니은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우린 뭐가 생략된 안긴 문장 이런 얘기하면 뭐가 생략됐다는 거지? 이렇게 한번 해석해볼까? 저렇게 한번 휴하고 있어요. 생략된 안긴 문장은 무조건 관형절을 말하는 거고요. 문제 기준으로. 관형절, 주어 생략, 관형절, 목적어 생략 있잖아요. 주어, 목적어 지우세요. 3번. 니은과 리을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 번역을 하시라고요. 서술절이라고. 니은에도 있고 리을에도 있죠? 지우세요. 4번. 디귿과 리을에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은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부사절이거나 명사절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거나. 근데 명사절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죠? 그럼 부사절이 두 개 있어야 된다는 건데 부사절은 하나밖에 없어요. 디귿과 리을이든 디귿과 뭐든 간에 답은 무조건 최종적으로 4번이 되겠네요. 5번. 체연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얘는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얘도 관형절이거나 아니면 명사절이 관형어로 기능하거나 이 정도의 가능성인데 요 내용들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렵고 나올 때마다 진짜 미치겠고 이건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원이에요. 꼭 그 영상을 시청해 주셔라. 부탁 좀 드릴게요. 조회수 상관없거든요. 조회수 상관없으니까 제발 보세요. 그럼 쉬워집니다. 요 정도 답은 최종적으로 4번이 되겠네요. 4번 맞죠? 유형 연습 4번. 청유문 하면 요즘 이거 많이 나와요. 해볼게요. 기억. 저 같으면 기준을 쭉 잡고 쓸 것 같아요. 기억에다가 이렇게 일반적인 청유, 니은의 명령, 디귿의 화자만 행동. 제가 알 수 있는 말들은 이래요.
기억에다가 써놓을게요. 잘못 썼네. 청유라고 해야 되고 명령이어야 되고 명령이어야 되며 화자만 해야 되고 화자만 해야 돼요. 1대1 대응해보는 거죠. 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실수합니다. 먼저 기준 잡고 좀 간결하게 만드세요. 쉬잡구나 너도 쉬고 나도 쉬고 1번 지우고 그 다음에 해라 지우고 들어라가 아니라 내가 듣겠다. 답은 최종적으로 3번이 되겠네요. 요거가 좀 의아하죠? 이게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이거. 버스나 지하철에서 좀 내립시다! 그럼 다 같이 예! 하고 다 같이 내릴 게 아니잖아요. 나 내리게 좀 비켜! 혹은 뭐 이런 거. 저 같은 사람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자, 여러분 조용히 좀 합시다. 얘들아 조용히 하자 이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조용히 좀 해봐 나 떠들게 뭐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 이게 청유형을 사용했지만 그것의 의미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해서 요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쉬워요.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쉽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들 보면서 아 이런 것들 기준 잡아서 풀면 쉽구나 하는 거 알아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1번의 답 최종적으로 3번이고요. 그 다음 중세국어 문법인데 기역과 니은 좀 그냥 읽고 좀 중세국어 힘들어하는 친구도 좀 어려워요. 근데 푸는 방법은 언제나 비슷해요. 1대1 대응과 필요한 지식 갖추기. 필요한 지식은 영상으로 미리 다 올려놨습니다. 조사 알아야 되고요. 높임법 알아야 되고요. 의문문 정도 알아야 됩니다. 요건 기본이고 나머지는 1대1 대응으로 어떻게든 비비는 거예요. 얘는 조사긴 한데 1대1 대응으로도 비벼볼게요. 첫 번째, 앞말이 끝에 오는 모음이 양성 모음인 경우 그리고 니은은 부사격 조사로 쓰여야 한대요. 뭐부터 할래요? 저 같으면 니은부터 하죠. 왜? 부사격 조사인 걸 판단하기가 더 쉬우니까. 나 중세국어 부사격 조사 모르는데? 현대국어로 하는 거예요. 1대1 대응은. 갑니다. 에서. 괜찮. 괜찮아요? 아니네. 에서가 아니라 에. 밤에니까 에. 괜찮. 그 다음에 남의. 컷. 왜? 관형격이잖아요. 전세 우회. 전에. 오케이 괜찮. 그 다음에 아들의잖아요. 컷. 얘 관형격이니까. 앞에. 오케이 괜찮. 답 후보 AC입니다. 이제 기억 필터 적용. 뭔데요? 양성 모음이란 필터 적용. 그럼 I가 쓰여야 된대요. I 아닌 거 찾아도 되고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해도 되고 양성인 건 뭐가 있는데요? 아, 오, 아래야. 음성인 건 어, 우, 으. 어우로 시작하면 다 음성입니다. 아, 오, 아래아로 시작하면 다 양성이에요. A. 밤 플러스 무언가의 결합. 여기에 아 보이죠? 양성. A 고르세요. 그 다음에 C. 우의. 딱 봐도 우 돼있죠? 우는 음성. C 지우세요. 그럼 두 개는 골라야 되니까 2는 맞겠죠? 볼까요? 알파이. 이든 뭐든 간에 아 보이죠? 그러면 양성 A랑 E를 골라주면서 답은 최종적으로 1번이 되는 문제죠. 지식 하나 필요했다면 양성모음, 음성모음 정도의 지식이 필요했고 그게 아니면 현대국어의 기준하여 부사격 조사인 거 알면 끝났고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가 뭔지 알면 끝났고 뭐 이런 식이었죠. 1대1 대응을 먼저 하고 양성모음이라는 지식 가지고 풀었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이 정도? 3번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갈게요. 1대1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억의 사마띠에서 맛은 맛과 동일하게 발음되었겠군. 얘랑 사마띠 1대1 대응으로 통하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거 뭐지 하고 위에 올라가요. 했더니 동성에서 시옷의 발음이 실현되었다. 뭔 소리죠? 시옷이 실현되었다는 건 얘가 어떻게 발음됐다는 거예요? 사마스티 마츠 얘는 맛 시옷 발음이 실현되지 않은 거고 얘는 실현된 거잖아요. 근데 얘랑 얘가 왜 동일하게 발음되었다고 하죠? 의아하죠? 1번이 답 후보예요. 2번 두 개의 발음이 다 됐나? 봤더니 모두 발음되었다. 기준 찾고 지우고 놈이 이게 왜 미가 아니고 이지? 생각이 들었다면
이어적기 그리고 얘의 콜라보로 알았어야 했어요. 얘도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놈이라는 게 사람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놈이 하니라 어딨죠? 사람이 많다. 놈이 사람이 1대1 대응을 하면서 이가 쓰였다는 건가? 그러면 놈 플러스 이인가? 놈이 사람인가? 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4번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음은 있죠? 당연히. 그럼 이게 연철표기. 연철표기가 뭔데? 연철표기는 연철이란 말은 분철과 상대되는 개념이고요. 연철, 분철을 잘 못 들어봤던 친구들은 연철이 곧 이어적기고요. 분철은 곧 끊어적기예요. 이어적기랑 끊어적기 구별하는 방법. 이게 이어적기가 맞나 확신이 안 든다면 끊어적기 해보세요. 이어적기의 본질은 끊어 적을 수 있는 걸 이어 적은 게 이어적기입니다. 끊어 적기의 본질은 이어 적을 수도 있는데 끊어 적은 게 끊어 적기예요. 즉, 둘 사이에서 선택한 결과여야 된다는 거죠. 따라민이라 끊어 적어 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끊어 적기 될 거예요. 그러면 연철표기 방식의 예로 볼 수 있겠군이 맞는 말이 되죠. 왜? 끊어 적을 수 있는 걸 굳이 이어 적은 예시가 될 테니까. 답은 최종적으로 1번이 되겠네요. 왜? 마스. 실제로 중세국어에는 오늘날의 7종성, 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오늘날의 어떤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모든 자음이라면 옛날엔 8개의 종성이 주로 발음되었다 라고 말하고요. 얘도 이렇게 발음된다고 말하죠. 유튜브에 훈민정음 중세 발음 이렇게 치면 어떤 교수님 막 읽는데 이거 읽어요. 나라스 말싸미 중기계달 이렇게 읽으시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요거 서르 사마스티 이렇게 읽으세요. 사마띠가 아니라 사마스티. 이게 발음이 이렇게 S 발음이 나는 거죠.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놔도 되고 동일하게 발음됐던 근거는 없으니까 답을 1번으로 찍는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4번 명령문이란 쭉 나오는데 이거 수특에도 나오고 좀 중요한가 봐요. 직접 명령이랑 간접 명령 있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나누는 기준 대면 여부. 오늘날의 사회적 이슈와도 관련 있죠. 직접 대면했으면 직접 명령이고요. 간접 명령은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에서 매체를 통한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간접 명령이라고 하죠. 또 하나 기준은 그런데 실현 직접은 아라와 어라로 실현되고요. 간접은 라로 실현됩니다. 여기 의가 붙을 수도 있지만 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라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요게 여기에도 나오고 수특에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눈치로 그거부터 풀죠. 이거 대면해버렸죠?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이 요 기준 잡고 실현 방법이 다르다는 거. 요걸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평가원에 나오거나 수능에 나오면 수특 연계다 혹은 EBS 연계다 이럴 거거든요. 근데 EBS 문법도 연계가 되네 하면서 머리 긁고 있으면 안 되니까 직접 명령, 간접 명령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영상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연계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어차피 그냥 문법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건 나오면 연계로서 나왔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하겠네요. 여기까지 하면 유형 4개 했고 유형 연습 이후에 실전편으로 가볼게요. 실전편은 총 5회분인데 그 중에 1회부터 총 5문제씩 있겠죠. 문법이니까. 자, 여기 가볼게요. 11번 A를 바탕으로 의문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은 읽으세요. 저는 본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전략 뒤에가 맞는지 먼저 보세요. 꿀빨 수도 있거든요. 이게 수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교체는 수 변화 없고요. 탈락과 축약은
마이너스 1이고요. 첨가는 플러스 1입니다. 그거 가지고 계산해서 결과랑 중간 과정이랑 안 맞는 게 답이에요. 근데 애석하게도 얘는 꿀빨 수 없어요. 왜? 뒤에가 다 맞거든요. 1번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둘째 치고 써보는 거죠.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이제는 숫자 안 봐도 돼요. 횟수만 맞는지 보면 되죠. 2번 꽃길은 교체 및 첨가가 일어나. 답은 2번. 왜? 첨가는 니은 첨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니은 첨가는 뒤에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첨가될 수 있어요. 유치한 문제죠. 기억이 쌍기억됐다. 첨가임? 이런 식으로 묻는 건데 이런 유치한 문제에 절대 낚여주지 마세요. 답은 2번이 되긴 하겠네요. 분석은 해보겠지만. 교체 한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되는 소리 대기. 요 정도? 그 다음 갑하다. 축약 하려면 언제나 히읗과 함께 얘기돼야 된다고 했었죠. 자음군 단수나 탈락 한번, 축약 한번 지워주시고. 색연필 이런 게 나와야 이제 첨가를 얘기하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위로 시작하면 뒷말이 실질 형태소. 그러면 색연필이 되고, 색연필은 거의 니은 첨가의 국민 예시죠. 비음화 한 번 더. 그럼 색연필이 되겠네요. 깨끗하다는 어때요? 깨끗하다. 음절의 끝소리 교치. 그 다음 깨끗하다.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난 게 확실하네요. 요 정도 지울게요. 답은 최종적으로 2번이 되고, 본문을 안 읽고도 당연히 의문 변동이니까 정확한 지식만 있다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 답은 2번이 됐네요.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는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뭐냐면 보아가 봐가 됐다. 뭔 내용이냐면, 내용은 좀 긴데, 첫 번째 이거 축약이냐, 두 번째 교체냐 이거죠. 축약이 됐다는 건 왜 축약이라고 말하냐면, 딱 봐도 두 글자가 한 글자로 줄어들었으니까 음절이 축약됐다 라고 말하는 입장이고, 교체다. 왜 교체냐? 교체인 이유는 오가 반모음 오로 바뀌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뭔 소린가? 이 오히려 음절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얘는 오 플러스 아예요. 즉 1 더하기 1 음절에서 총 2음절이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와인데 얘는 1음절입니다. 근데 그 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오 플러스 아로 구성되어 있긴 해요. 다만 이 오가 채 1음절을 지니면 안 되는 짧은 모음이라서 얘를 반모음이라고 말하죠. 오 더하기 아가 오 더하기 아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딱 하나가 바뀌어야 돼요. 얘가 똑같은 소리인 것 같지만 좀 더 짧은 소리인 반모음 오로 바뀌어야 하겠죠? 그래서 교체인데 오가 오로 되는. 단모음 오가, 단모음은 온전한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발음이 단이라서 단모음이 짧은 모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진짜로 짧아서 모음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반모음 오로 바뀌는 과정. 그래서 교체는 반모음화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가에 절대 안 되는 건 1번이 안 됩니다. 답은 3번이 최종적으로 되겠네요. 그냥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된다 하는 정도. 13번 해보면 13번에 요 기호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기호인지 볼게요. 얘는 어근, 접사, 그리고 활용에 관련되는 어미를 분류했다는데, 아, 기호가 총 세 종류구나 볼게요. 오가는 했을 때 이 는이 어미예요. 그리고 오가 합쳐졌을 때 얘는 오다의 오였고 가다의 가였을 거예요. 우리는 요걸 헷갈려 하잖아요. 어근 vs 어간. 이 어간은 어미와의 관계에서 보는 거고요. 얘는 접사와의 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어근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냥 그 단어의 중심이었던 것을 보면 되죠.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어근이랑 어간이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 생긴 것도 비슷해서 그렇지만 관련성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먹다. 얘 어간은 뭘까요? 먹. 왜? 기본형에서 다 빼면 되니까. 그는 또 뭘까요? 이 단어가 형성될 때 뭐 위주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이 다는 생겨난 적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는 예시로 보여줬을 뿐이죠. 다 같은 걸 넣어서 써 라는 예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근도 먹이 되죠. 결과적으로 어간 찾는 법,
어미 빼기. 어근 찾는 법 어미랑 접사 빼기. 그래서 이 단일어인 먹다 같은 경우에는 어근과 어근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접사가 결합한다면 어떨까? 뭐 예를 들어 들끓다. 어간 뭘까요? 들끓. 왜? 다만 빼면 되니까. 어근은 뭘까요? 접사도 빼야 되고 얘도 빼야 돼요. 끌 이런 식이에요. 공식만 알면 돼요. 어간은 어미 빼기. 그냥 그 순간에 접사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어요. 지금 활용할 때 어디까지가 고정되어 있냐는 거니까. 어근은 어미랑 접사를 다 빼야 돼요. 이 말은 접사가 뭔지 어떤 목록들이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뭐 내용 정도가 되겠죠. 오가다는 어때요? 오가다의 어가는 오가. 왜? 다만 빼면 되니까. 그는 어때요? 다만 빼고 끝내려고 해서 오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각각 오랑 가의 결합인 걸 알아요. 근데 뺄 게 없죠. 이건 접사들이 아니니까. 그럼 오도 어근이고 가도 어근이다. 그럼 콤마로 바뀌어요. 오도 가도 다 어근이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가는 요 기호는 어근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얘는 어미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 정도가 돼요. 얘는 어때요? 우리는 평야가 드넓게 펼쳐진 곳을 지났다. 이게 접사인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아나요? 그건 접두사, 접미사의 목록을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만 안다. 이게 다예요. 느낌으로 때려 맞히거나. 어쨌든 간에 이게 봐봐요. 얘가 접사인 걸 아는 건 기호로 알 수도 있어요. 어근, 접사, 어미 세 가지밖에 없는데 우린 어근과 어미인 걸 알았잖아요. 그럼 얘가 접사인 거예요. 거꾸로. 그럼 얘가 드가 접사인 거 알겠죠. 남기 얘도 접사 같은 거구나. 근데 문제에서 뭐를 물었냐면 접사가 맨 앞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어야 돼요. 중간이라고 봤지만 어근 기준으로 본다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거라 이런 어근보다 앞에 있는 걸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말하고요. 뒤에 있는 걸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라고 말합니다. 접두사도 있고 접미사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답후보가 아니에요. 답후보가 아니고요. 답후보가 아니에요. 왜? 적어도 접두사로 시작해야 하니까. 이젠 뒤에 어미 앞에 어근과 어미 사이에 접미사가 있는지 볼게요. 기본형으로 보면 좀 더 쉽겠죠? 얘가 어미니까 빼고 어근이죠? 그러면 이거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희리기 우구추 사동피동 얘기할 때 말하는 이런 것들이 싹 다 사동피동의 접미사인 걸 알아야 하죠. 이따가 접미사의 그 목록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럼 답은 최종적으로 2번이 되겠네요. 왜? 덧과 이가 있으니까. 얘는 어때요? 진누르다. 짓과 누르와 다의 결합. 이 르를 분리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면 끝나는 내용이었어요. 왜? 누다도 없고 르가 다른 말에 붙어서 접사로 기능할 때도 없으니까. 답은 최종적으로 2번이 되겠네요. 14번 혼문장과 일단 혼문장, 견문장 나누는 거 그리고 절구별하는 거 이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무조건 영상 따로 올린 걸 봐야 됩니다. 아는 문장 정복하기를 봐줘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걸 봐야만 다 끝나는 내용인데 해볼게요. 얘는 혼문장, 얘는 이어진 문장, 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얘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 얘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 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얘는 밑줄을 치는 건데 우리 학교 운동장에 드디어 전지가 깔렸다. 밑줄 하나네 지우고.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혼문장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두 가지가 끊어지죠? 이어진 문장 맞네. 정확히 말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예. 아니네. 오전에는 눈이 펑펑 왔는데 오후에는 비가 쏟아진다. 대조니까 그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3번 동생은 어제 내가 남긴 빵 어떻게 하나요 이거? 빵 남긴이랑 먹었다 해놓고 디귿은 뭐가 있어야 됐어요? 명사절이 있었어야 됐는데 명사절이 없고 뭐가 있다? 관형절이 있다. 왜? 남기는 니은으로 끝나기도 했고 혹은 빵을 꾸미기도 했고 답은 최종적으로 3번이 되겠네요. 얘는 준비한 관형절이 또 있어. 그리고 얘는 운전 실력이 가장 뛰어나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 바로 알 수 있으면 끝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데?
일부러 안 말해줍니다. 그 영상을 꼭 보세요. 그게 9월에 나오면 아주 소리를 지를 거예요. 왜? 남들은 어렵게 푸는데 자기는 엄청 쉽게 푼 경험을 처음 느껴볼 테니까. 요 정도? 15번. 이거 진짜 쉬워요. 이런 거 푸는 게 진짜 쉬운 건데, 봐봐요. 하나의 형태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 이 말은 어렵죠. 품사의 통용이라는 건데, 같은 품사끼리 짝지은 걸 찾으래요. 그럼 각각의 품사를 쓰는 게 좋겠죠. 근데 할 때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중세국어는 뭘로 풀어라를 알아야 되나요? 현대어와 1대1 대응으로 푼다를 알면 조금 더 쉽죠. 봐봐요. 무슨, 어찌, 부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무엇, 무엇을 하겠는가? 명사. 무슨, 관형사. 저 중세국어 몰라갖고 품사 모르는데 중요하지 않죠? 다 얘네로 하는 거였어요. 현대국어로. 리얼. 어쩐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시리가. 예, 리을. 이날의 새랄 맛보고, 새 것을 맛보고. 새는 새 것이네요. 명사. 새 관형사. 새로 부사. 돼요? 기역과 비읍이고요. 니은과 리을이고요. 디귿과 미음입니다. 이 중에 있는 거 고르세요. 디귿과 미음, 니은과 기역과는 비읍이어야 되니까 싹싹 지우고, 니은은 리을이어야 되니까 지우고, 디귿은 미음. 답은 최종적으로 4번이 되겠네요. 중세국어의 품사는 몰라도 된다. 품사의 특용조차 몰라도 됐다. 답은 4번이었다. 왜? 현대어 기준으로 품사만 딱딱딱 구별해서 쓸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였으니까. 요 정도? 요게 1회 해설이 되겠습니다. 2회로 가볼게요. 자, 실전 모의고사 2회 11번 167쪽이요. 해볼게요. 집에 가도 에서 대화 대중에 어떤 걸 써야 되나요? 당연히 되를 써야겠죠. 왜? 요즘은 많이들 알아요. 되충이라고 하죠. 이런 거 막 쓰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얘는 뭐랑 뭐의 결합인가? 되 플러스 어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얘가 어간이고요. 얘가 어민데 어간만으로 말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어미를 써야 해. 이 어는 연결어미로도 쓰이고 종결어미로도 쓰이고 그래요. 요게 옳다 안 옳다를 보려면 어가 있는 걸로 바꿔보세요. 배어도 괜찮으면 지우고. 이거 쓰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죄어 보았다 지우고. 쇠었으니 푸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얘는 꿰었다 꿰다 어시 있어야 되고 쌍시옷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까 지우고. 얘는 꿰언 상태로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만 해보면 돼요. 어가 들어간 말로 바꿔봐라. 다시. 좀 이 11번 문제 강조할 내용이 없는데 강조해야 되는 건 이건 수능 특강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온다면 연계다 이러고 말할 것 같아서 이 어가 붙어서 줄임말이 되는 요 형태 어의 복원과 자연스러움 확인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이죠. 왜 연결어미도 되고 종결어미도 돼서 딱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긴 되게 애매해서 어를 복원했을 때 말이 자연스러운가를 보면서 하나를 고르는 느낌으로 문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 나왔죠? 아까 나왔던 건데 이것만 또 뽑아서 보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봅니다.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베스트가 필요 없어요. 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비통사적 합성어를 외워라. 비통사적 합성어의 양상은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양상은 4가지 정도가 있어갖고 그 4가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심지어 4가지 중에 위에 2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비통사적이다, 통사적이다 하는 건 통사적인 건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떤 문장 구성 방식에 맞다 하는 게 통사적인 거고 비통사적인 건 일반적인 방식에 안 맞다는 거예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어간 플러스라고 썼어요. 일반적으로는 어간 다음에 뭐가 와야 하죠? 한 단어 내부에서 어간 다음엔 어미가 와야 하죠. 근데 어미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와서 둘 다 비통사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어간 다음에 체언이 왔다. 어간 다음에 다른 어간이 왔다. 둘 다 비통사적이다 라고 말할 거고, 세 번째는 보통 유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부사가 체언 수식이라고 말하는데 부사 아닌 것들로 체언을 수식할 때도 이 부사 느낌이면 세 번째 유형이 보통 넣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은 한자 어 중 일부 어순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시를 좀 많이 써볼까요? 어간 플러스 체언의 대표적인 건 검버섯입니다. 덮밥 정도? 2가지만 해볼까요?
어간은 오가다. 그 다음 검 시리즈로 하면 검북다. 부사가 채운 수식 척척박사. 부슬비. 이 부슬비의 부슬은 정확히 부산 아니지만 느낌 통하는 거 보이죠? 얘는 등산, 급식, 독서, 급수 등등등. 오르다 사네. 이상하죠? 공급하다 밥을 이상하고 읽다 책을 이상하잖아요. 그 중에 뭐에 주목하라고 말하셨냐면 예. 얘는 언제나 이렇게 어간에 동그라미 치는 게 꿀이에요. 친 다음에 오른쪽에 온전한 말로만 100% 이루어져 있으면 얘는 비통사적 합성한 거예요. 예를 들어 뛰어놀다라는 말도 있고 뛰놀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때 뛰에 동그라미 치는 거죠. 왜? 뛰다에 뛰인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어놀다, 어라 뭐라도 있죠? 예통사적. 놀다 온전한 것만 있죠? 비통사적. 이런 느낌이에요. 해볼게요. 니은에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어야 됐잖아요. 봐봐요. 얘 이르다에 이르 플러스 일러 바치려 바치려 뭐라도 있죠? 지우세요. 얘 감따 싸다 기본형 쓰세요. 감싸다. 아 감따에 감따 옆에 싸다. 오케이. 니은은 골라놓는 거죠. 얘는 어려울걸요? 굼따 줄이다 인 거예요. 굼줄인. 굼 다음엔 줄임밖에 없죠? 얘 골라놓으세요. 예, 넣었다죠. 탈락 때문에 써가 됐지만 쓰 다음에 어라도 보이죠? 그럼 얘는 지우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보아주는 보여요? 보다에 보 다음에 뭐라도 있죠? 아라도 있죠? 그럼 얘도 지우는 거예요. 답은 2번이랑 3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 이런 말 알지 모르겠어요. 흩다라는 말이 있어갖고 얘도 흩이 있고 뿌리다가 갑자기 있죠? 그럼 얘는 비동사적 합성어니까 얘를 지우는 거예요. 얘는 어때요? 게으르까지 있고 빠지다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게으르 빠져서 느껴져요? 그럼 3번이 통사적 합성어가 되니까 얘를 고르는 거죠. 답은 최종적으로 3번이 됩니다. 어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온전한 단어 100%인지 확인하기. 그 온전한 단어는 체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용언일 수도 있어요. 봐봐요. 어간 다음에 어간이 온다고 했지만 이 어간 다음엔 어미가 와요. 즉 온전한 말이 뒤에 온다는 거죠. 어간을 동그라미 치고 뒤에 말이 온전한지 확인해라. 이게 엄청 잘 먹힙니다. 이따가 중세 국어에도 이런 문제 하나 나와요. 그때 또 적용해 볼게요. 다음 회차에 나오겠지만. 어려워요. 엄청. 여기에 나와 있는 규칙성이랑 여기에 나와 있는 규칙성 다 알아서 문제 풀어야 돼요. 다만 밑에 있는 건 좀 익숙하면 좋겠고 익숙 얘가 낯섦이면 좋겠어요. 얘는 조사 파트에서 다른 영상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정답만 쓸까요? 무상한 것이다. 것 플러스 이 플러스 다인데 것이다가 아니라 것이라였어야 될 거예요. 얘는 갑이니 해서 이니만 쓰면 될 것 같지만 오늘날에 없어진 형태소가 있어서 그렇고 2 플러스 5 플러스 D면 이로니 답은 2번이 됩니다. 5가 로가 되는 거 어떻게 알죠? 여기에 5가 이 뒤에 결합되면 5가 아닌 로로 나타났다. 있어요. 낯선 거니까 하나씩 찾아서 풀어야겠죠. 효자 이건이 근데 이언이 거가 어되는 거 위에 있는데 하지만 얘는 이렇게 썼어야 됐어요. 이건이 잘못했네요. 이언이 즉 얘가 모음만 나타났어야 됐다는 거죠. 이언이가 아니라 이언이 어떻게 쓰라고요? 효자 우리가 볼 땐 효재언이처럼 보이지만 효자 이언이 이렇게 읽었던 내용인 거죠. 얘도 아니고 얘는 어때요? 이더니 더는 뭐로 바뀐대요? 더가 바뀌는 게 있나? 이러 그럼 얘는 이더니가 아니라 18억 이러니 러가 됐어야 됐죠? 지워주고요. 얘는 밑에 좀 익숙한 거니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머리 이로 끝났으니까 이를 붙일 수가 없네. 아무것도 못 붙이고 라. 그래서 얘는 이라가 아니라 라였어야 됐어요. 답은 2번. 익숙한 걸 알고 자신감 있게 먼저 지우되 위에 낯선 것들을 1대1 보면서 확인해라. 이게 다였어요. 요 정도. 그리고 얘 가에 해당하는 거래요. 가는 원어의 실제 발음과는 다른 발음으로 있어서 관습적 사용을 존중한다. 기준 잡으세요. 관습적 사용 다 그거 모르는데 목록들 모르는데 중요한가요?
어떻게 쓰는지 규칙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발음이랑 얘가 안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이 발음 보고 어떻게 하나요? 써 있는 대로 찾는다면 얘 고르고요. 그 다음에 뭐 있지? 로켓인데 로켓 니은 미음 고르는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밖에 푸는 방법이 없죠. 그 다음 요거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인데 이걸 한글로 다시 표기한대요. 이거 배운 적 없는데 그럼 글 가서 내용일지로 푸시면 돼요. 답은 2번이 돼요. 리을이 2개 필요한 상황은 여기에 내용일치로 나오거든요. 이건 미리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다만 내용일치로 풀면 된다. 그래서 공부를 미리 하라는 게 공부를 미리 했을 때 미리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해놓고 그게 아니면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누가 알아? 내용일치로 빨리 풀어야겠네?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거 알아야 되는데 몰랐던 거 아니야? 머릿속을 뒤지면서 자책에 빠져요. 이상해지는 거라. 그럼 문제를 잘 못 풀어요. 답은 2번이 최종적으로 되겠네요. 이 정도가 2회 해설이었네요. 3회로 가볼게요. 3회 192쪽 11번이고요. 해볼게요. 동화는 역행동화랑 순행동화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동화가 그냥 일반적인 동화로 나온다. 보세요. 비음화 있잖아요. 얘는 무조건 역행동화입니다. 생각 잘 해보세요. 유음화는 순행도 있고 역행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국외음화가 있다고 쳐요. 국외음화는 역행동화입니다. 순행이 뭔데? 순행은 원인이 앞에 있고 결과가 뒤에 있는 거예요. 역행은 결과가 앞에 있고 원인이 뒤에 있는 겁니다. 혼란. 유음하면 세세요. 니은이 앞에 있고 리을이 뒤에 있구나. 역행동화. 지우고. 2번 쪽문 역행동화. 지우세요. 왜? 비음하니까. 불놀이 리을이 앞에 있는 순행동화. 괜찮죠? 지우세요. 흙냄새. 유음하여야 순행동화 역행동화를 고려하죠. 얘는 비음화의 예시입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비음화 중에 순행동화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비음화는 순행적 비음화, 역행적 비음화, 상호 비음화라는 게 있다고 배웠는데 뭐 이런 걸 들어본 적 있는 친구들 무시하세요. 그냥 비음화는 싹 다 역행동화예요. 싹 다 역행동화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 해가지고 국민이 되는 거. 이 중에 원인은 얘예요. 비음을 만났죠. 누가? 얘가. 결과는 여기에 나타나죠. 결과가 있다는 거 여기에 바뀐 위치가 어디냐? 얘는 그대로 있죠. 왜?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역행동화라고 하는 거죠. 다 풀지 않아도 괜찮겠죠? 넘어가 볼게요. 11번에 4번이었고 12번. 이거 EBS에 많이 나와요. 품사 통용. 형태 같고 다른 품사. 이런 건데 패턴이 좀 있는데요. 몇 가지 지식이에요. 이건 품사의 통용에서만 먹힙니다. 봐봐요. 조사, 결합, 여부. 이 두 가지라도 알고 가세요. 조사가 결합됐잖아요? 그러면 체언이에요.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하나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체언이 아니고 부사가 많이 나옴. 혼자 멀뚱멀뚱. 이 부사의 느낌은 혼자 멀뚱멀뚱. 뭘 꾸미는지 모르겠음. 이러면 부사 느낌이에요.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띄어쓰기 여부. 띄어썼잖아요? 그럼 조사가 아니에요. 띄어쓰지 않았잖아요? 조사예요. 이거 가지고 일단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막 동사, 형용사 구별하고 막 해야 되지만 일단 해보세요. 봐봐요. 도가 붙었죠? 얘는 체언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무가 뭘 꾸미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바로 뒤에 있는 꾸미죠? 얘 관형사예요. 지우세요. 가까이 다가갔다. 이가 붙었다 보고 부사인 거 알면 좋고요. 그게 아님 말고요. 가까이로 이사했다. 얘 체언이에요. 얘는 체언이 아닌 거죠? 그 정도면 돼요. 지우세요.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 에게 붙었죠? 얘 체언입니다. 체언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근데 명사일 때도 있고 대명사일 때도 있고 수사일 때도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모두 쏟았다. 얘는 체언이 아니죠? 참고로 부사입니다. 3번 지우세요. 스스로 가 붙었죠? 얘 체언입니다. 얘 체언 아니죠? 지우세요. 얘도 명사고 얘는 부사입니다. 근데 얘는 며칠인지 이다의 활용형이죠? 조사 붙었죠? 얘 체언입니다. 며칠만. 전 방금 격조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조사라고 했어요. 얘는 보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붙었죠? 둘 다 붙었으니까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가지고 많이 해보세요. 품사의 통용의 가장 좋은 첫 도구들이에요. 그 이후부터 좀 암기해야 돼요. 근데 암기까지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기보단 좀 더 사고력을 물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아마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 13번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쓰레기다. 그냥 틀려도 버리세요. 답은 2번이었는데 왜 쓰레기냐면 부사절의 내용을 판단하려고 했어요.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수능에 절대 안 나와요. 나오면 저 은퇴할게요. 이건 절대 안 나오니까 그냥 이 문제는 버려라. 13번의 답은 2번이긴 하다. 전 맞긴 했어요. 근데 안 나와요. 버리세요. 14번. 이거 15번까지 가면은 이거 좀 어려운 게 많이 나오는데 볼게요. 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 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본용어가 보조용어 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본용어이냐 보조용어이냐를 많이 묻는데 여기서는 보조용어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해 알아? 에 물었어요. 본용어의 두 가지 형태는 그냥 뭐 가다, 먹다, 버리다 등 일반적인 형태인 게 있고요. 이걸 보통 우리는 알고 있죠. 뭐 되어가다, 써먹다, 뭐 먹어버리다, 뭐 이런 것들 할 때 그 버리다 등까지가 일반적인 형태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건 이런 게 있어요.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 or 싶다, 척하다, 듯하다, 성쉽다, 뭐 이런 말들이 있고 될성쉽다 할 때 그 성쉽다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것들도 싹 다 뭐에 들어가냐면 보조용어에 들어갈 거라. 중요한 점 얘랑 얘를 붙여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들이 틀린 표기가 아니라는 거죠. 즉 앞에 있는 게 얘네 있잖아요. 얘가 의존명사 같은 느낌이 나나를 보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죠. 왜? 안과 못은 뭐니까?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 부사니까 앞에 오는 게 의존명사야 라는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 뻔 했을 법 보이죠? 근데 못은 아니잖아요. 답은 4번. 이렇게 하는 거고 보조용어의 두 가지 형태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요. 하나 더. 띄어쓰기 중에 이게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첫 번째 얘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 띄어쓰기가 틀려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맞다고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틀립니다. 두 번째 맞고요. 세 번째 맞을까요? 틀릴까요? 보통 이런 말과 꾸미는 말과 얘는 띄어쓰라고들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얘가 맞습니다. 얘가 맞고 심지어 얘는 틀려요. 왜 그런지 봐봐요. 띄어쓰기 맞춤법 규정에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라는 건 붙여쓰기를 허용해줘요. 근데 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얘랑 얘는 한 단어예요. 왜?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 싶다가 보조용언이라는 한 단어를 이상한 형태지만 이룬다고 했잖아요. 단어끼리는 띄어쓰지 않아요. 그래서 띄어쓰기 안 맞아요. 그래서 얘가 본용언의 형태고 얘가 보조용언의 형태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 띄어쓰는 건 괜찮죠. 왜? 허용이니까 띄어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얘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꾸미는 말과 이 의존명사는 반드시 띄어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젠 붙여 써도 돼요. 왜? 얘 뜻은 의존명사처럼 보이지만 듣과 하다가 만나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면 과거 세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듣은 생긴 것만 의존명사고 듣하다의 첫 글자일 뿐인 거죠.
그러면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붙여 쓰는 거 허용하니까 얘가 맞는 말이 돼버려요. 근데 봐봐요. B가 올 듣도 하다. 여기에 도라는 조사가 붙으면 듣이랑 하다가 보조용어 결합하는 걸 막아버려요. 형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뭐로 남게 되냐면 과거 세탁을 못해요. 의존 명사로 평생 살아야 돼요. 그럼 띄어쓰고 띄어써야죠. 근데 듣과 하다에 결합하는 걸 허락했지 중간에 도가 붙으면 듣하다라는 말을 형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붙여 쓰는 걸 아예 거부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죠. 이 보조용어의 띄어쓰기에 관련한 내용으로 15번의 문제가 한 번 더 나왔는데 얘 좀 어려워요. 얘 많이 외워야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15번에 어려운 내용 좀 나오는데 볼게요. 이건 아까 했던 거죠. 올, 듣도, 싶다. 얘는 절대 붙여줄 수 없어요. 왜? 듣과 싶다는 붙여서 한 단어를 만들 수 있지만 도가 중간에 들어가 버리면 듣과 싶다의 결합을 막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써야 돼요. 근데 얘, 이 보조용언 중에 얘 일반적인 보조용언이라면 늦춰 띄고 졌다도 되고 그리고 늦춰졌다도 되고 뭐 이랬겠죠. 본용어 보조용어는 붙여 쓰는 걸 원칙으로 하되 띄어 쓰는 것도 허용하니까. 근데 이 분명히 어까지가 어미고요. 보조 용언과 본 용언을 이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미고 얘가 보조 용언이에요. 근데 이 어지다는 붙여 쓰는 것만 가능해요. 왜? 몰라요. 맞춤법 규정에 나와요. 이 본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얘는 띄었으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을 지우는 거예요. 얘 어때요? 집어넣어 두었다. 이건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불러요. 본용언이 합성 동사인 경우. 봐봐요. 집어넣어 두었다. 그러면 앞에만 붙여 쓰는 거 허용하고 뒤에는 띄었어야 돼요. 집어넣어 두었다처럼 쓰면 안 돼요. 왜? 어디까지가 본용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집어넣어 두었다. 집어넣었다 라는 말이 하나라면 집어넣어 띄고 두었다. 본용어 보조용어의 경계를 그어줘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손대 보았다. 이건 뭐야? 손대어 보았다. 붙여 쓰면 왜 안 되죠? 붙여 쓰는 거 허용하는 게 보조용어의 기본인데 답은 최종적으로 4번이 되고요. 5번도 기억해 두다. 이렇게 만약에 얘는 합성 동사가 아니라 본, 보조, 보조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붙여 쓰는 거 허용하고 얘랑 얘를 붙여 쓰는 건 안 돼요. 왜? 본과 보조를 붙여 쓰는 걸 허용해뒀던 거니까. 기억해 둘만하다. 이러면 안 되죠. 답은 5번도 지워지고 4번이 확실해지는 순간이네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거 추천. 아니면 맞춤법 공부를 뭐 따로 하든지 하는 건 추천합니다. 다만 본용어 보조용어를 띄어쓰기 요거 내용 있잖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얘는 실전 모의고사 4회 220쪽의 11번입니다. 얘는 뭐 알고 있으면 그냥 많이 안다? 문법 많이 안 해 하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겹받침 중에 요런 말들 다랏이 결합한 말들 혹은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다랏이 결합한 말들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말들 겹받침 중에 앞에가 발음되면 소리대로 쓰고요. 뒤가 발음되면 둘 다 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그거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신기할걸요? 뒤에 있는 게 발음되니까 다 쓰죠? 근데 앞에 있는 건 발음되니까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듯이 앞에 것만 씁니다. 그럼 되게 소리대로 쓰죠. 알고 있으면 될 거고 이건 자음군 단수나 공부할 때 뭐 추가적인 내용으로들 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거 뭐 미리 외우고 있어야 되나? 그건 아니죠. 요 탐구가 되면 되는 거라 탐구 과정이 됐는가만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아 중요하죠 이거. 얘 제목은 대명사 많이 알기 일 거예요. 대명사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미지칭과 부정칭 요거랑 그 다음에 제귀칭 중에 당신과 나머지 그 다음에 우리의 범위 저희의 쓰임 이 정도 알면은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미지칭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몰라야 돼요. 얘는 상관없어야 돼요. 얘는 답이 나오면 거꾸로 미지층이고요. 얘는 답이 나오면 안 돼요. 뭔 내용인지 더 볼게요. 제기층은 영어로 하면 셀프로 끝나는 그 제기대명사 얘기하는 건데 이 당신은 제기층 중에 높임말이고요. 나머지들은 높임말이 아니에요. 제기층의 기준은 무조건 제기층은 3인칭이어야 되고요. 3인칭이 그걸 대신해서 쓰는 말, 즉 3인칭이 제시가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이따 보세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청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1인칭으로 쓰일 때도 있고 아니면 3인칭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이 저희는 뭐 제기층으로 쓸 때도 있는데 지네들 정도의 의미로 쓸 때 저희가 쓸 때도 있죠. 너는 어떻게 저희들밖에 모르냐? 이러면 지네들밖에 몰라 아주 그냥 요 내용으로 쓰일 수가 있어서 저희는 좀 쓰임이 다양할 수 있다. 끝나요. 이번에는 어디로 간대요? 답이 나왔죠? 미지층. 당신께서 무척 아끼던 손주들인데 높임말 느껴져요? 할아버지 당신들께서 무척 아끼던 얘 제귀층이고 높임말입니다. 석호 3인칭이죠? 석호를 대신을 받았죠? 얘 제귀층이고 높임 아닙니다. 저희는 3인칭이죠? 지네끼리 어디든 상관없죠? 얘가 부정칭이 됩니다.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죠? 부정칭이 아니라 미지칭이고요. 높여 이르는 2인칭 아니고 제기칭은 무조건 3인칭입니다. 3번 디귿 앞에서 나온 사람은 이미 가리키자 쓴 제기칭 대명사이다. 디귿 맞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우리의 개명 표현으로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리킴을 받는 대상을 알지 못할 때가 아닌 미지칭이 아닌 부정칭이 되겠죠. 5번도 지워지고 답은 3번. 요정도. 13번 뭐 이런 거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문법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예문인데 제발 문법 안에서 답이 나오기를. 안 나와요. 예문으로 답 나옵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으면 3자리예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2자리예요. 의아하죠? 얘는 하나, 둘, 2개 있다고 쳐도 왜 3자리지? 얘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2자리지? 사전은 반복되는 당연한 정보를 싫어해요. 사전에 계속 주어를 필요로 한다고 썼다면 모든 서술어에 요만큼씩 이 분량이 더해지면서 두께가 이만큼 두꺼워졌을 거예요. 물론 종이사전 기준으로. 사전의 기본 형식은 종이사전이거든요. 언제나 하나, 둘, 허공에서 하나 더해야 돼요. 왜? 주어를 더해야 돼요. 주어를 언제나 필요로 하니까. 하나, 둘, 3자리. 하나, 둘, 2자리인 거죠. 왜? 허공에서 주어를 더했으니까. 요 정도? 그래서 제발 이런 거에서 답이 나오길 바랬는데 다 맞는 말이고 도움 이의도 의미가 다르면 돼요. 그리고 다른 표제어로 있으면 되고 쭉 활용형이다 예문을 쭉 넣다 보니까 얘는 분이가 되는 게 얘밖에 없어요. 활용형을 이렇게 제시해 주거든요. 다 불은인데 얘만 분이잖아요. 즉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얘는 개울물이 불었죠? 그러면 불은이가 돼야 되고 답은 5번이 되는 결과적으로 쉬운 문제가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었죠. 14번 통사 비통사 이건 2회나 앞에 있는 거 보고 오세요. 또 반복적인 설명을 안 할게요. 찾는 법 어간 동그라미 치고 오른쪽 보기 어간 다음에 온전한 말이 있으면 비동사적 합성어입니다. 어느새 어간 없죠? 버리세요.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하면 망하죠. 왜? 힘은 어간이 아니니까 버리세요. 덜하다 덜하다 덜다 하다 이상한데? 덜다라는 말이 아닐 것 같고 더와의 반대말 덜일 것 같은데요. 얘는 아니겠죠. 그 다음 뜬 소문 뜨다 플러스 니은 뭐라도 있죠. 얘 아닙니다. 아니네. 뜨 플러스 니은이니까 통사적 합성어 맞죠? 그럼 이 4번도 답 후보가 아니고 5번 보다 살피다 보 플러스 살피다 통사적 합성어이다. 답은 5번. 왜?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니까. 실제로 이렇게 풀면 풀리죠? 어간 동그라미 치고 오른쪽을 보세요. 다시
어느새 어간 없죠? 통사적이겠죠? 뭐 버리세요. 그 다음 힘들다. 힘도 어간이 아니죠? 버리시라고요. 일단 다푸보가 아니에요. 덜하다. 더하다 덜하다. 그 덜은 덜다의 덜은 아니겠죠? 버리시고요. 얘는 뜨 플러스 니은 플러스 소문. 뜨 다음에 소문이 있는 게 아니라 니은 소문이 있죠? 그럼 얘는 통사적 합성어니까 얘도 버리세요. 뒤에만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살피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비통사적 합성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왜? 보다 살피다인데 보. 뒤에 살피다라는 온전한 말이 있으니까. 이게 다예요. 15번 봐봐요. 중세 때는 기준 잡으세요. 중세 비통사, 현대 통사. 살 동그라미 치면 망하죠. 어간 아닙니다. 돌아오디 이거를 끊어적기로 바꾸세요. 그래야 현대국어랑 비교가 돼요. 아오디 아니죠? 아라도 있으니까. 예. 닐어셔니이다. 최대한 바꾸세요. 그 다음에 닐다. 일어서다. 일어서다. 일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라도 있으니까 절대 아니죠. 예. 빌다 먹다. 빌먹어. 애매해요? 그럼 기본형으로 고치든가. 빌먹다. 빌 다음에 먹어. 괜찮죠? 픽. 그럼 예. 오르내리샤 같으니까 오르다 동그라미 치면 나리샤. 온전한 말 있네. 예, 픽. 답은 리을 아닌 미음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그게 현대국어에는 통사적 합성어여야 돼요. 빌 어먹으면 답은 4번. 왜? 어라도 뭐라도 생겼죠? 그럼 통사적 합성어라고 했어요. 근데 오르 다음에 내리시어. 온전한 말 있죠? 얘는 비통사적인 거예요. 답은 4번. 통사와 비통사 나누는 법은 언제나 말합니다. 요 예시가 좋아요. 어간, 뛰다를 생각할 수 있으면 뒤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뒤에 온전한 말이 있는지 보세요. 놀다. 얘 비통사. 어놀다 뭐라도 있죠? 통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빌 어먹으며 통사. 답은 4번. 빌 먹어가 빌 어먹으며 됐으니까. 빌 먹다. 빌 어먹다. 중간에 뭐라도 있으면 통사예요. 비통사가 통사됐죠? 왜? 어가 생겨났으니까. 근데 얘는 오르 내리시어. 오르 다음에 내리샤. 뭐라도 있지 않고 그냥 온전한 말이 있었고 오르 내리샤. 오르 내리시어. 뭐야? 비통사가 비통사로 유지됐네?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지문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4회였고 5회 248쪽 11번 갑니다. 이거 어려워요. 봐봐요. 저저처는 저저처로 발음한다. 이거 수능 특강에서 설명한 적 있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국외음화의 거꾸로예요. 국외음화는 이게 해도지가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랑 지읒이 비슷해서 그래요. 이에 비슷한 소리를 바꾸려고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만약에 주스 발음하고 싶어요. 발음 중에 이 주 하려면 지읒 플러스 유여야 되고 유는 이 플러스 우여야 되죠. 이에 요로 딱지 붙어 있겠죠. 반모음이니까. 근데 이든 반모음 이든 간에 굉장히 지읒과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경계가 여기 그어져야 되는데 얘랑 얘가 너무 유사해져 버려요. 정확히 말하면 비슷한 위치에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얘 다음에 얘로 갈 때 유사점이 그어져야 되는데 안 그어지는 거죠. 지읒과 이가 뭉뚱그려서 하나로 발음돼요. 지읒과 이 중에 딱 하나가 소리가 티가 난 다음에 뭐가 날까요? 결과적으로 지읒이 나겠죠? 지읒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를 발음하는 거라 주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지어가 발음이 안 돼요. 저가 되지. 찌어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지읒, 쌍지읒, 치읒은 다 똑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지읒 다음에 반모음 이가 발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되는데 뭐 그렇다 치고요. 얘, 리에 이외에 얘는 에로도 발음한다. 로도 발음한다. 이런 걸 허용 규정이라고 말해요. 즉 얘로 발음해도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이건 원칙입니다. 허용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얘는 허용이에요.
보통 어렵게 한다면 저 의 발음 가지고 문제가 가끔 나올 때도 있어서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의사의, 문의, 문의. 얘는 의사라고만 해야 돼요. 근데 얘까지 가면 얘는 의라고 해도 되고 애라고 해도 되죠. 얘는 뭐니까? 이름 붙일게요. 조사니까. 조사는 애 발음도 허용하니까요. 근데 얘가 어려워지죠. 얘부터 할게요. 얘가 좀 더 명확하긴 하니까. 얘는 무늬만 해야 돼요. 왜? 니은,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이 발음밖에 안 돼요. 즉 문의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얘 보세요. 얘는 의아할걸요? 두 가지가 돼요. 문에는 안 됩니다. 얘는 문의 사항할 때. 아니네. 이게 조사네요. 문의 혹은 문의 두 가지겠네요. 죄송합니다. 예문을 잘못 짰어요, 지금. 문의 문의를 에 대해 문의했다. 이렇게 할게. 요 문의는 요 두 가지 발음이 됩니다. 문의, 문의. 이게 좀 의아하지 않나요? 얘가 의아하지. 얘는 문의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얘 이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자음 첫 소리로 갖는 거 아님? 아니고요. 문 따로 의 따로 발음해서 합치는 거예요. 문, 의. 그리고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근데 얘는 애초에 느이라는 발음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자음을 첫 소리로 갖는 의라는 거죠. 그래서 문이밖에 안 되는데 얘는 문 따로, 의 따로 합쳐지니까 문의도 돼요. 근데 얘를 의로 안 하고 이로 하면 문의가 되는 거죠. 돼요? 얘가 좀 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의사는 무조건 의사. 의 하면은 그렇고 얘는 첫 음절 아니니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요 조사는 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아예 글자로 써 있을 때 이미 자음을 가지고 있는 의는 이밖에 발음 안 되니까 주의 바란다. 다처를 다처로 발음했다. 잘못 발음한 것만 찾으세요. 버려. 지혜를 지혜로 발음했다. 어떻게 발음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예례 이외에는 애로 발음도 허용하는 거지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차례로 발음 허용한 거예요. 근데 될 것 같죠? 뭐 제외? 리에를 제외해야 돼요. 레로 발음하면 안 돼요. 디귿 골라요. 희망을 희망으로 했다.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이거 원칙이에요. 지워주고. 의견을 이견으로 발음하면 안 돼요. 왜? 첫 음절에 있는 의는 의로 발음해야 돼요. 아까 의사를 빼박 의사로 발음해야 됐듯이. 디귿과 미음을 골라줄게요. 답은 2번이었고 동생 의를 동생 애로 발음해도 돼요. 왜? 조사 의니까 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요 정도? 혼란이 있었네요. 지우고 갈게요. 12번.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 문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좀 자세하게 보고 해야겠다. 자세하게 볼 수가 없네. 어쨌든 간에 볼게요. 높이. 딱 봐도 부사인 거 느껴져요? 요 이는 일단 다 쓰고 말해볼게요. 부사, 파생, 전미사. 먹이. 이게 부사처럼 느껴지진 않죠? 명사, 파생, 전미사랑 형태가 같아요. 낮추려고. 려고 이런 거 빼고 낮추다만 생각하세요. 추. 사동, 전미사. 품사, 바꿈. 다 써볼게요, 일단. 헛보이다. 헛이. 헛은 그냥 접두사, 품사, 바꿈 없음. 이. 얘는 피동, 전미사, 품사, 바꿈 없음. 밀치어니까 밀치다. 치. 강세의 전미사, 품사, 바꿈 없음.
얘는 짓과 히, 짓, 접두사, 품사바꿈 없음, 히, 피동전미사, 품사바꿈 없음. 이렇게 하고 문제 풀면 안 틀려요. 하나만 내볼까요? 여러분, 국어에선 전미사라는 게 있고, 전미사라는 건 어근 다음에 붙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만드냐면 파생어라는 걸 만들어요. 어근 플러스 접사는 파생어인데 뒤에 붙는 접사는 전미사라고 부르는 거니까. 근데 그 전미사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품사를 바꾸는, 요 말이 중요해요. 기능을 갖는다. 기능이라는 건 발휘될 수도 있고 발휘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보면 먹보, 잠보. 잠 많이 자는 사람 잠보라고 해요. 얘는 품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보가 결합하기 전이랑 결합한 후랑 비교해보는 거예요. 먹 vs 먹보. 먹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니까 보통 기본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먹다 vs 먹보. 해보면 품사가 바뀌었죠. 다만 똑같은 보라도 얘는 잠 vs 잠보예요. 명사, 명사.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히, 리, 기, 우, 구, 추. 특히나 이 사동을 만드는 우구추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낮추다, 좁히다, 이런 말들. 사동을 만들면 보통 사동사라고 하고요. 피동을 만들면 피동사라고 하는데 이건 줄임말이에요. 사동, 동사, 피동, 동사의 줄임말이라 어쨌든 결과는 무조건 동사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말들 있잖아요. 얘네는 시작이 형용사란 말이죠. 두 가지 예시만 봤지만 형용사인데 끝은 동사예요. 그러면 사동, 피동의 전미사도 품사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먹다의 사동사인 먹이다는 시작이 먹다였으니까 끝도 동사지만 시작도 동사였어요. 그래서 얘는 품사 바뀐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즉 사동과 피동은 시작이 형용사였는지를 봐야 해요. 그래야 품사가 바뀌었는지 알 수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그 전의 형태랑 결과적인 변화 형태 비교해서 품사 바뀌었는지 한번 해보는 거죠. 접두사가 품사를 바꾸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있긴 하지만 보통 그건 메인 문제로 딱 거기서 읽고 풀 수 있게 나오지 그거 외우고 있으라고 문제를 내진 않아요. 볼게요. 높이, 높다 라는 형용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됐어요. 먹다 라는 동사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됐어요. 얘는 할 수 있죠. 근데 얘 낮추려고 원래가 낮다였다는 거예요. 추 보고 사동인 걸 알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낮다는 형용사였으니까 끝은 동사일 것이다. 왜? 사동 동사일 테니까. 그래서 얘는 품사가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얘 헛보이다. 헛 접두사니까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보이다에서 이가 사동이든 피동이든 간에 얘는 품사를 바꿔 쓸 리 없어요. 그리고 얘는 피동이에요. 왜? 뭐가 보이다. 그리고 개하다를 붙였을 때 의미가 이상할 거예요. 이가 이를 보고 품사 바꾼다 하지 말고 보다가 동사인지 보세요. 보다는 동사니까 품사를 안 바꿨다고 말했어요. 헛보이다. 여기서 품사를 안 바꿨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 밀치다. 이희리기 구추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치나 뜨리, 넘어뜨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강세를 더하는 거지 품사를 바꾸거나 사동피동의 의미를 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밀치다에서 치는 강세 전미사일 품사를 바꿔 쓸 리 없어. 더 세게 밀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 짓밟히다. 짓 접두사니까 품사를 바꾸지 않았죠? 얘는 짓밟히다. 뭐가 짓밟히다? 짓밟게 하다는 이상하니까 피동이 맞아요. 근데 품사를 바꿔 쓸 리 없죠. 왜? 밟다가 동사니까. 끝. 1번 같지 않죠? 지워주시고요. 니은의 전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키지만 바꿨죠? 디귿의 전미사는 그렇지 못한다. 디귿의 전미사 낫다. 얘도 변화시켰죠? 지우세요. 디귿의 전미사는 형용사에서 동사로 바꿨으니까 사동 동사로. 디귿과 미은을 결합한 전미사는 모두 주동사를 사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디귿 낮추다. 선생님 주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니까 답 3번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전미사는 추니까 이건 주동사를 동사였던 걸 사동사로 바꿀 수 있어요. 왜? 시작이 동사면 되는 거잖아요. 다만 미음에 있는 게 치가
사동도 피동도 아닌 강세를 나타내는 전미사일 뿐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왜 3번이 되는지가 꽤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리을과 미음은 다 접두사랑 전미사 같이 있는 거 확인했죠? 그다음 리을과 비읍에 결합한 전미사는 뭐 능동사를 피동사로 바꾼다? 피동의 전미사인 것만 확인하면 돼요. 피동전미사, 피동전미사 확인할 수 있다면 답은 5번이 아니라 3번이 되는 그런 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요 정도? 13번 우리 아까 했죠. 청자가 포함될 수도 있고 청자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울타리랑 관련 있는 거라 울타리를 어디다 치느냐. 듣는 사람 앞에 칠 수도 있고요. 듣는 사람 뒤에 칠 수도 있어요. 치면 같이 포함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읽고 판단해 보세요. 석호야 우리와 함께 놀이공원 가지 않을래? 요거 조심하세요. 결과적으로 석호랑 같이 갈 것 같아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있고 석호를 넣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불규칙 활용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규칙 활용을 찾으래요. 아까 기본 문제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바뀌고 어미가 바뀌고 둘 다 바뀌고 간에 그 전에 먼저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어야 해요.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간이 바뀌고 어미가 바뀌고 하는 거 대표적인 예시는 의탈락 같은 게 있었죠. 봅시다. 이르러서 이르다 플러스 어서인데 러서가 됐어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어가 러로 바뀐 걸 어떤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하겠어요. 얘는 파랏 플러스 아서인데 이걸 어떤 의문 변동으로 설명하겠냐고요. 얘는 흐르 플러스 어가 흘러가 됐어요. 이걸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하려면 의탈락 플러스 리을 첨가인데 리을 첨가라는 건 없죠. 치르 플러스 어야 했더니 치러야가 됐다면 이건 설명할 수 있죠. 뭘로? 의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치르다라는 걸 알았다면 끝났어요. 답은 4번. 얘는요. 히읗탈락 아닌가요? 나은이니까 이상해지죠. 얘는 낫다에서 온 말이고 시옷탈락이라는 게 있으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국어에 시옷탈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은 시옷 불규칙 용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읽어보세요. 좀 꽤나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불규칙 활용 중에 좀 역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시옷 불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음 비읍 불규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 불규칙 정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짓다라는 말이 있다고 쳐볼게요. 짓다가 고 하다가 아서 이렇게 있다 쳐볼게요. 아서 어서 중에 어서가 결합했겠네요. 근데 옛날에 짓고 할 때는 짓고 이렇게 잘 되다가 이렇게 반치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걸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데 이 반치음이 나중에는 음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어서가 된 거라 그냥 시옷이 탈락했어 이러면 어이없지만 시옷은 사실 반치음이었고 그게 종성 마지막 소리니까 시옷으로 소리 났던 거야. 근데 그게 초성으로 올라오면 반치음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 반치음이 나중에 음가를 잃어서 지어서가 됐지. 이러면 조금 너무 설명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얘는 뭐 무섭다 있다 쳐볼까요? 얘는 고 하면 무섭고 이렇게 비읍으로 소리가 밖에서 나타났는데 어서를 넣으면 무서 버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얘가 나중에는 오나 우 같은 소리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선 우가 됐다면 무서 우어서 무서워서가 되는 즉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 비읍이 아니라 비읍 순경음이라는 거였고 그게 오나 우로 나중에 소리가 바뀌었던 걸 생각한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불규칙이 뭐냐면 오늘날에 푸다가 있는데 이 푸다가 옛날에는 프다였어요. 프 플러스 어서 하면 퍼서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규칙 활용입니다. 왜? 의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기본형만 푸다로 바뀐 거예요. 얘는 살아있고. 그럼 푸 플러스 어서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설명할 때 우탈락이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우탈락은 없어요. 그래서 우불규칙이 된 뭐 이런 내용이 있긴 하죠.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얘를 읽고 풀어주세요 하는 건데 이게 불규칙이 되려면 중요한 내용은 언제나 모음 어미를 결합했을 때 드러난다고 했어요. 도 플러스 아 하니까 드러났죠? 그래서 불규칙이 됐으니까 지워주고 1번이 답이니까 누, 음이요 하니까 얘가 드러나니까 이렇게 됐다. 의는 탈락되고 지워주시고
굽난 괜찮아요. 둘 다 규칙이니까. 그리고 아람답거나 아름답까지가 어간이고 여기다 거나를 결합했단 말이죠. 그럼 아무것도 안 드러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뭐 자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결합하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지워주시고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왜? 추워면 얘는 이렇게 됐어야 됐어요. 그래야 추워를 얘기할 수 있죠. 답은 1번. 이렇게 되고 끝난다는 내용인데 얘는 2016년도 6월 평가원에 나온 적이 있어서 아마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꽤나 오래됐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영상으로 설명할 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꽤나 긴 해설이었는데 충분한 해설이 됐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좀 모르겠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도 이게 지금 새벽 5시에 찍고 있는 거라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